이 미팅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제 예시 크로노 경쟁에서 최적 대응 함수. 우리가 최적 대응 함수를 리액션 커브라고 불러서 우리가 뭐 RC로 표현하긴 하지만, 그래서 최적 대응 함수를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BR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BR, A기업의 최적 대응 함수는 뭐 BRA, B기업 같은 경우에는 BRB 이렇게 보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지금 크로노 경쟁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이제 Q를 전략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BRA라고 쓰는 것도 좋지만, A 기업이 선택하는 B 기업의 생산을 고려한 최적 대응 요렇게 쓰는 것. 그다음에 B 기업의 경우에도 B 기업의 최적의 생산량, 즉 A 기업의 생산을 고려한 최적 대응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요렇게 보고 문제를 하나 예시, 지난 시간에 했긴 했지만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크로노 경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크로노 경쟁의 기본 과정이 있죠. 기업이 2개, 그래서 A 기업과 B 기업이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동일한 재화를 생산한다고 했죠. 동일한 재화를 생산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동시 선택한다. 우리가 이거를 동시게임이라는 표현을 해요. 동시에 선택을 하고, 그리고 두 기업의 규모가 좀 비슷하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A 기업이나 B 기업이나 생산 비용 수준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둘 다 이제 자기의 이제 생산량 전략 변수를 생산량이라고 본다.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기본 과정은 이렇고 그 상황을 연출해 보면, 시장 수요 함수가 P는 A-Q다 그랬고, 다음 Q는 뭐예요? A 기업과 B 기업이 둘 다 이제 동시에 생산하는 양을 더하면 전체 시장 수요가 되겠죠. 그다음에 비용 함수는 A 기업이나 B 기업이나 동일한 생산비 수준, 우리가 C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요런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한번 해 볼게요. 네. 글씨가 함수. 잠깐만요. 인식이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펜이 잘 반응을 안 하는데요. 잠시만요. 음. A기업의 반응 함수 먼저 도출해 볼게요. 그렇게 해 볼까? 네. A기업을 우선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QA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찾아진 게 결국 A 기업의 반응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A 기업의 이윤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P 마이너스 QA 마이너스 우리가 아까 MC B가 C로 통일한다고 했으니까 CQA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P를 A 마이너스 Q였고요. 이때 이 전체 시장 수요 Q라고 하는 거는 QA하고 QB의 합이겠죠. 그쵸? 그럼 이거를 전체를 다 풀었으면은 AQA 마이너스 QA의 제곱 플러스 죄송해요. 마이너스 CQA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윤극대화 해야 되니까요. 필드 조건 지금 Q로 다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A 마이너스 2QA 마이너스 QB 마이너스 C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A로 정리하면 돼요. A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2분의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QB 됐죠?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한 A 기업의 반응함수가 되겠어요. A 기업의 반응함수. B기업도 동일하게 풀면 되겠죠? B기업도 해봅시다. 먼저 시장 수렴수를 쓰고 B기업 QB를 곱해주고 그다음 CQB겠죠. 그다음에 이거 1대 조건을 하면 되죠. 1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이윤 방정식을 QB로 미분해 가지고 구하면 되죠. 그래서 구하면은 A 마이너스 QA 마이너스 2QB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QB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2분의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QA다. 지금 구하신 거는 이제 B기업의 반응함수를 구했다. 그쵸? 각각 이제 A기업의 반응함수, B기업의 반응함수, 즉 상대방 기업에 대해서 해적의 선택에 대한 우리가 각각의 이제 양쪽 기업의 반응함수를 도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A기업과 B기업에 대한 반응함수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선 A기업의 반응함수는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B기업 같은 경우는 2분의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QA가 되죠. 사실 이걸 우리가 대칭이라고 해요, 대칭. 서로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QA, QB의 비율기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얘기는 뭐예요? 즉 A 기업인 B 기업의 그런 이윤국대와 생산에 대해서 자기들 이윤국대하는 생산을 어 노출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뭐예요? B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의 기업은 자기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줄이는 게 이윤국대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QB, QA QB 즉 이제 A 기업의 반응 함수의 그런 값을 고려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뭐예요? A 기업의 경우에는 B 기업 QB에 대해서 감소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B 기업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얘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죠. 결국에는 이런 거죠. 상대방이 생산을 늘리면 나는 줄이는 게 좋고, 그죠? 2분의 1의 비율로 줄이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B 기업도 그렇죠. A 기업이 생산을 늘린다고 그러면 자기는 오히려 2분의 1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일용직자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기업이 가장 이윤을 극대화하는 균형점, 결국에는 최적의 생산량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각 기업의 반응 함수를 토대로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각 기업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반응 함수를 도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럼 각각 기업은 얼마만큼의 생산을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구해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A 기업의 생산량과 B 기업의 결국엔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게 꾸르노 경제 모형의 균형이 되겠어요. 즉 꾸르노 경제 모형의 균형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QA 값, QB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긍정 경쟁 모형을 통해서 나오는 최종 균형, 즉 최종 기업이 선택해야 되는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A 기업의 생산량을 찾고 B 기업의 생산량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반응 함수를 구했기 때문에 그 동시에 풀면 되죠. 그래서 QA의 반응 함수 2분의 A-C-Qb였고요. Q비업의 반응 함수 2분의 A-C-Q A였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풀면 QA 값과 QB 값이 도출되겠죠. 그쵸? 한번 동시에 풀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사실 풀긴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QA에다가 뭐 QB를 대입해도 되고 QB에다 QA를 대입해도 되겠죠? 그래서 최종 풀어보면 A 값은
3분의 A-C가 되겠죠. B값은 3분의 A-C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요. 답을 쓸 때는 우리가 꾸르노 균형 앞에 꾸르노라 이름을 써서 꾸르노 균형 이렇게 하고 A와 B 기업이 선택하는 전략적 생산량을 각각 답을 써 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답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균형을 통해서 A 기업과 B 기업이 각각 QA 값, QB 값을 생산을 했잖아요. 그럼 이 시장에서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 가격 P하고 각 기업의 이유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풀어 봅시다. 먼저 시장 가격은요. 우리가 시장 수렴수가 뭐였어요? P는 A-Q였잖아요. 그죠? 이 Q가 두 기업의 생산을 합친 거기 때문에 그죠? A 마이너스 QA-QB 하시면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3분의 A-C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P 값은 3분의 A 플러스 EC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각 기업의 이유는 어떻게 구할까요? 각 기업의 이유는 A 기업의 이유는 요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A가 A 마이너스 Q QA 마이너스 CQA죠. 아까 여기서 Q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A와 B 기업의 이제 합쳐진 생산량이고 그리고 사실 P 값을 미리 구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걸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P 값을 넣은 후에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좀 잘 천천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우리가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A 기업의 이윤이 되겠죠. B 기업의 이윤도 동일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기업이 얻는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 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팅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점 시간의 경쟁 모형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 버틀란트 경쟁 모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버틀란트라고 해도 되고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그냥 영어식 해석하면 버틀란트라고 부르고 사실 이게 이분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트랑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뭐 이름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버틀란트 경쟁 모형 좀 살펴보면 버틀란트 경쟁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요. 기본 가정을 살펴보면
저는 가정, 여기도 동질의 재화를 생산한다. 그다음에 동식 게임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거. A 기업이나 B 기업이나 수준이 좀 비슷하다. 둘 다 추종자다. 그리고 동일한 물건이고 동식 게임이고 규모가 비슷할 거고 둘 다 이제 추종자다라고 하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으면서 둘 다 추종자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환기 비용도 동일할 수 있다는 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전략 변수를 가격 변수로 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꾸르노 모양은 전략 변수가 무조건 생산량이고 버틀란트 모형은 일반적으로 전략 변수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버틀란트 경쟁 모형에서도 전략 변수를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측된 예상, 즉 상대방이 가격을 이렇게 결정할 것이다. 즉 제2기업의 생산 가격이 이럴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I기업의 생산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된 변화 CVP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이 버틀란트 기본 모형의 어떤 최종적인 그런 과정을 좀 이해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가격 경쟁을 한다는 건 애초에 상대방이 가격을 낮춘다라고 했을 때 자기도 그거보다 더 낮게 가격을 설정을 해야지만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상대방보다 높게 하면은 당연히 그 시장에는 자기밖에 없잖아요. 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 기업으로 다 판매가 몰릴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격을 그 상대방보다 당연히 더 싸게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죠. 그래서 버틀란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경우라도 가격 경쟁한다 그러면 결국 상대방보다 낮게 싸게 파는 거. 이게 결국에는 이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기본 모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간단하게. 기업이 둘 밖에 없는 이제 고점 시장이고요. 시장 수렴수가 그리고 이제 신차 수렴수 전체 Q가 결국 A 기업과 B 기업 생산의 합이겠죠. 이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생산 비용 함수가 C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A나 B나 동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 가운데 각 기업, 각 기업의 수요 함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제시하는 가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판매하는 설정한 가격과 B 기업 B 기업이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판매하는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시장 수요는 모두 B 기업한테로 몰리겠죠. 당연히 싸게 파는 B 기업만 찾아가서 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A 기업과 B 기업 가격 판매 가격 중에서 B 기업이 더 비싸게 판다 그러면 모든 시장 수요는 A 기업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A 기업과 B 기업의 판매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무차별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보통 반으로 나뉘겠죠. 그죠? 이러한 가정을
표로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그러면 A가 더 높은 가격으로 파면 A의 수요는 A는 못 팔아요. 0 이겠죠. 그러면 B가 모든 시장 수요를 다 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 수요 전체 Q가 B 기업의 수요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시장 수요 함수가 P는 1 Q라고 했잖아요. 그럼 Q는 1 P가 될 거죠. 그래서 1 P B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다음에 A하고 B 기업이 네, A하고 B 기업이